그러면 왜 AB는 디스인플레이션의 명제가 유효할 거다, 그렇게 보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의 경우를 실례로 들면 흔히 이제 물가를 몇 가지로 큰 카테고리로 쪼갤 수 있는데, 뭐 크게 나눈다라고 하면 상품 가격 그리고 서비스 가격이겠죠. 근데 상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물론 뉴스를 많이 접하셨겠지만 지난해, 지지난해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폭등세를 마무리 짓고 사실은 디스인플레이션의 시대로 이미 들어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게 지난해부터 미국 물가를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물가가 떨어지는데 기여를 했고요. 문제는 서비스 물가거든요. 상품 가격의 물가 상승률이 서비스 가격으로 어느 정도 전이가 됐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서비스 가격의 물가라는 건 그냥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번역을 끈적끈적하다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던데요. 이제 스티키한 경향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서비스 가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 미국 주택 시장에서도 이미 가격이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그림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를 계산을 할 때는 아직까지 그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저희들 분석에 따르면 조금 길게는 한 1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 생각이 맞다면 그런 주택 가격의, 실제 주택 가격의 하락이라는 게, 또는 주택 가격 상승률의 둔화라는 게 소비자 가격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라는 것이 적어도 올 한 해를 보면 아마도 지난해와는 좀 다르게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점점 시간을 가면 갈수록 둔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소비자 물가의 하락이라는 게 선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더 떨어지고 다음 달보다 그 다음 달이 더 떨어지고 하는 선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가지고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설령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변동성을 가지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물가 안정 또는 물가 하락에 대해서 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내심을 가진다라는 건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은 용인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고민해 볼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미국 연준이 물가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 참여자들이 지난해 말 또는 올해 1월에 했던 것처럼 이러이러해서 물가가 압력이 둔화가 될 거고 연준이 결국에는 피보팅을 할 거야, 그러니까 정책 기조를 바꿀 거야 라고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하면 금융시장이 완화가 돼요. 뭐 주가가 올라간다든지 크레딧 스프레드가 붙는다든지. 그런데 역설적으로 금융시장이 완화가 되면 완화가 될수록 물가 압력을 잡겠다는 연준의 목표 달성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양쪽이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시장이 연준이 결국엔 바뀔 거야 또는 물가 압력이 줄어들 거야 라는 쪽으로 계속 완화적으로 시장에서 가격 반영이 되면 연준은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지금처럼 시장이 연준이 아주 매파적으로 바뀔 거야,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물가 하락 압력이 쉽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뭔가 금융시장이 긴축적으로 바뀌게 되면 연준의 발언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역설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양쪽의 역설적인 얘기들은 결국에 물가 하락에 대한 또는 물가 압력이 완화됐다라는 거에 대한 시그널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양쪽 모두 확인이 될 때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실 변동성이라는 게 여기에서도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준이 됐던 시장 참여자가 됐던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발표되게 될 데이터들을 계속 소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화두가 될 수 있는 게 연준이 과연 언제쯤 금리 인하로 전환할 것인가, 피보팅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건데, 최근 시장의 가격 움직임들을 보면 여전히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연초에 피보팅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그것도 데이터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가격에 수렴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2월이라는 시기가 데이터에 따라서는 좀 땡겨질 수도 있고 또는 뒤로 갈 수도 있죠. 마치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은 뒤로 간 것처럼 12월에 대한 그 예상이 앞으로 남은 10달 동안의 데이터에 따라서 앞으로 올 수도 있고 뒤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둘 다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지금 시기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연준 관계자뿐만 아니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 기다리고 계속 바라보고 계속 해석하고 계속 가격에 반영하면서 결국 지금은 우리 어떤 중장기적으로 폴캐스트를 하는 영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예측하는 영역이라기보다는 그 데이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추정하는 영역, 말하면 에스티메이트 하는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추정하는 영역들이 추정하는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게 되면 결국 폴캐스트로 바뀌게 되겠죠. 예측의 영역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추정하는 영역에서 시장 데이터들을 계속 소화할 필요가 있고,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시장의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변동성이 나타나지만 어느 정도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고 데이터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장님. 네. 다시 금리가 올라서 우려하는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다른 질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